제3장에서는 동북아 해양수도 정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에게 동북아 해양수도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낮음과 매우 낮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해양수도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가능성이라든지 해양수도를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와 같이 부산의 해양산업은 아직 부가가치가 낮게 창출돼서 지역경제 선진항만과 비교할 때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이 많이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산경제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 부산 시민의 삶의 질 기여도에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시민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해양문화 관광레저입니다. 시민들 측면에서는 해양문화 쪽이라든지 해양관광레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산업이 많이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해서 해양문화와 관련해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설립이 되어서 그나마 해양문화와 해양전통이라든지 해양역사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접할 기회가 아마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해수욕장 중심의 어떤 그런 해양관광이었으나 지금은 요트라든지 레저보트, 그리고 최근에는 페달보트, 서핑, 윈드서핑,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산에 여름철에 오게 되면은 광안리라든지 송정 해수욕장에서 이런 레저를 해양 관광 레저를 즐기는 많은 그런 시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항만물류 분야도 이게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양수도 정책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크게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세계 2위 환적 화물 처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만 관련 산업의 지원이라든지 육성, 그리고 세 번째로 크루즈 기항이 많이 되고 확대된 것이 높게 평가 나타났고, 그리고 북한 지역에 세계적 규모의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신축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부산항에도 동북아 지역의 크루즈 관광 여객선이 많이 운항됐고, 그리고 실제로 북항에 부산항에 많이 기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지금 크루즈 관광은 지금 거의 단절된 상태인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되고 좀 이게 완화되고 하면은 다시 이 크루즈 산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정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념보다는 좀 전문가 인식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앞에 시민조사와는 달리 해양수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해양을 아는 그런 전문가들은 부산의 해양수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이게 잘 괜찮다는 게 긍정적인 평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정책이 부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정책이 성공하면은 이건 당연스럽게 부산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해양수도 정책 및 실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에서의 우선 추진 분야에서는 항만물류 분야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중점 육성 분야에서는 해양산업 육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인프라보다는 해양산업과 그리고 중추기능 육성이 필요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그 해양산업 분야에 대한 IPA 분석에서는 해운항만물류, 해양관광 레저, 해양과학기술, 해양금융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 제 4장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 전략과 과제로 해양수도 도시 발전상, 부산의 대내적 기획, 부산의 발전 전략,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국가해양정책 실현의 1번지로 해양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용한 도시입니다. 과거 2000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2년 뒤에 부산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해양수도 21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전체 PM이 제가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1년 뒤에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한 부산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 초에 부산은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해양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활동 등이 활발하고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해양수도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육성 조례도 제정하였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육성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항만, 공항, 철도, 사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선, 물류, 수산, 해양 관광 등의 해양산업 발전을 통해 해양 관련 중추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은 항만이라든지 철도하고 사회 인프라는 잘 발달되었는데 가장 인프라 쪽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공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이 이제 최근에 2030년까지 새로운 공항 건설 추진이 확정되어서 이제 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색이 들어있는 해양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산업은 해양신산업 분야로 아직 부산이 매우 취약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부산이 새로운 해양신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과 같은 해양수도 정책이 싱가포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이 싱가포르도 IMC, 세계 해사 중심이라는 실현을 위해 해양 관련 분야를 세분화하고 클러스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해양 분야를 크게 항만 및 물류, 해양 금융 및 법률, 해양 기술, 해운으로 구분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 요인으로는 정책, 인력, 언어, 세제 혜택, 삶의 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여객, 그리고 해양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국제 해양 중심지 전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과 비교할 때
부산이 한 6개의 해양산업 분야를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싱가포르는 화물, 여객, 해양 플랜트 이렇게 3개 파트로 초점을 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IMC 전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민트 펀드를 통한 차별화된 해양과학기술 R&D 지원을 통한 해양 지식 및 혁신 허브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새로운 해양 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주라든지 선박 중개인, 선박 금융이 활발한 시장 형성을 통해서 선박 금융 허브를 더 확고히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이미 부산과 비교할 때는 세계적인 해양 금융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브랜드 강화로 싱가포르는 마리타임 위크 시 12개 행사를 동시에 연계 개최해서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싱가포르에 방문하는 인력이 한 4만 3천여 명이 됩니다. 홍콩도 싱가포르하고 비슷한 IMC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첫째, 싱가포르는 국제 해양 중재 도시로 발전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중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또는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싱가포르에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홍콩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해상 법률, 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해양 도시들은 이와 같은 해양 중재 또는 해사 법률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런던이 가장 먼저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중국이 좀 후발주자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도 해사법원을 설립해서 이에 지금 따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선박 등록 도시로 홍콩 선박협회의 편리한 등록 서비스라든지 낮은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세 번째는 싱가포르와 같이 글로벌 브랜드 강화로 홍콩 해양산업 주간 등 10개의 행사를 함께 개최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양수도 도시발전상은 싱가포르와 홍콩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대해서, 첫 번째, 해양산업 중추도시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금융, 해운, 물류, 조선, 수산 등 해양산업 활성화로 각 산업의 중추 기능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기반 해양문화도시로 해양문화 및 라이프스타일 기반 수변공간 재창조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자치도시로 해양 분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으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해 독립적인 해양자치 권한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도 부산의 대내의 기회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북아의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가스가 석유를 추월하는 가스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LNG 가스 수입량의 50% 이상이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LNG 가스 공급은 극동 러시아, 미국의 셰일가스, 중동 등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거래 시장의 형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7위지만 환적 물동량이 2위라서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강화시킨다면 가스 에너지
허브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물류 허브입니다. 부산항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2위 환적 항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 허브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했던 2035년 이후에 북흑해 항로가 상용화되면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를 넘어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평양 시대의 전진기지입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심으로 부상될 것입니다. 부산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진출하는 입지적 장점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진기지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 배후 지역에 다양한 산업, 물류,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북방, 신남방 경제권의 가교 역할입니다. 부산은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지역과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 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 두 경제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적 기회 요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의 원도심 부활로 북한 지역은 부산 제도약의 중심으로 현재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과거 대한민국의 물류 기능을 수행했지만 부산 신항이 개항되면서 북한 지역에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 2030년에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면 북한 지역 및 부산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해양경제 추진으로 해양신산업 진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지역 동삼혁신지구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되었고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어서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신산업 진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23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울경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벨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양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부산은 세계인이 가고 싶은 아시아 1위 국제회의 개최 세계 8위입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고 개최되면 세계적인 해양 라이프 스타일 도시로 더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메가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신해양시대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으로 크게 신항, 북항, 남항 등의 해양도시 특성을 살려 메가 프로젝트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신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항은 메가포트 육성으로 고부가치 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 물류 제조, 융복합존을 구축하고 원스톱 통합 물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트라이포트 물류기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항 지역은 도심 대개조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수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심 내 수변 보행축을 만들고 워터프론트 공공 디자인 수립으로 해양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남항 지역은 해양과학기술 허브기지 조성으로 남해양 방파제를 만들어서 해상 플로팅 산업화 실증단지라든지 해상 플로팅 신도시 테스트베드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전된 동삼 혁신도시 시즌2 등 해양 신산업의 전초기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실제 부산은 UN 헤비타트와 함께 해상 플로팅 도시 시범사업 MOU를 맺고 2030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부산에 방문하게 되시면은 북항 지역의 해상 플로팅 신도시의 시범 테스트 도시를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메가포트 육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을 목표로 해서 북하본송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물류 허브 실현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치 항만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항만과 물류와 제조가 결합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으로 항만 물류 제조, 융복합 존을 만들고 제2신항은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서 자율운항 선박 및 친환경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스톱 통합 물류 시설 확충에는 친환경 LNG 선박 연료 기지 건설과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수리기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실제 새로운 가덕도의 선박 수리 기지가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트라이포트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는 24시간 공항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에서 항공으로 연결되는 CN에어 연결을 위한 RFC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항만, 공항, 철도 연결을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부가치 물류 허브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항만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화물 처리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북항 지역의 도심 대개조에 대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부산항의 중심 항만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2006년 신항 개장 이후 부산항의 물동량은 점차 신항으로 이동하여 북항은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약 35%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향후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동량 이동에 따른 북항 지역을 항만 재개발과 더불어 원도심 일대의 도심축 도시체질 혁신과 도심 재구조화를 통한 시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첫째, 시민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수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의 도심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부 교통체계 개선 및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하여 차량이 덜 다니게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항 및 동천 지역의 매력적인 수변 보행축을 만드는 것으로 도심 하천 주변 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향후 싱가포르 지역을 많이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도심 역사문화 자원 복원으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 수립으로 북항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적인 북항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회계 및 창조, 인재 유인을 통해서 도심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도심의 공간 구조라든지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어메니티 형성 등 도시 체질을 혁신할 수 있고 시민의 일상과 생활 문화에 밀착한 도심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남항지역 해양과학기술 허브기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남항지역의 정원수역을 확보하여 대규모 해상 부유식 구조물인 VLFS인 해상 플로팅 산업화 실증단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다양한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상 플로팅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 해양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항 지역에는 그 다목적 방파제 조성이 안 되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UN 해비타트 해상 신도시는 우선 정원 수역이 확보된 북항 지역에 해상 신도시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항 지역에 다목적 해상 방파제가 완공이 되면은 이쪽에 더 많은 정원 수역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항 지역 3.3km의 그 다목적 방파제가 조성이 되면은 안전한 정원 수역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원 수역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방파제 조성을 통해서 해상 플로팅 산업화 실증단지라든지 부유식 해상 신도시 테스트 베드뿐만 아니라 바지선을 계류시키고 수리조선 시설, 그리고 크루즈 시설,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부두 지역에는 신해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공공기관 협력업체 이전 공간 확보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과학기술 R&D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과거 이 지역의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부지에 부스트벨트 사업이란 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VLFS 해상 플로팅 구조물 제작으로 조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세계적인 해양 R&D 기관 및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 확보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 인더스트리 4.0 기반 구축 사업은 해안항만 물류 기술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물류 관련 R&D 테스트 베드 조성, 항만 물류 스타트업 육성 거점 조성, 그 다음에 규제 제로 존 지정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 신항 메가포트 육성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부가치 항만 육성으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항만, 물류, 제조가 결합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으로 제2 신항은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고 자율운항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트라이포트 네트워크 구축은 부산항과 도로, 철도, 항공 운송을 연계한 복합 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1일 물류 복합 운송 체계 구축이라든지 CN에어 연계를 위한 RFC 센터 조성, 그리고 글로벌 심네스 물류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일 간 더블 넘버 확대 및 1일 물류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래 왼쪽 사진과 같이 한일 간에는 현재 트랙트를 제외한 트레일러를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사진에서 같이 트레일러 번호가 한국 번호와 일본 번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품을 실은 뒤 로로선, 차 통째로 선박에 싣는 선박이 로로선인데 로로선에 트레일러 전체를 싣고 나서 트랙터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트레일러를 실은 로로 화물선이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 운전사가 트랙터를 몰고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공장까지 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물류 운송 방식을 밀크런이라고 하는데 기존 컨테이너 화물 운송보다 운송 속도가 빠르고 일정하게 그리고 안정적에 공급할 수 있어서 제조 공장에서는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과거 2017년에 수출액이 4,369억 원으로서 초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2년 683억 원 대비 한 6.4배 증가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추진하였는데 현재는 일본의 그 자동차 산업 침체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확대해서 로로선 및 전용부두 그리고 공동물류센터 추진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한중, 일러 및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아닌 조선기자재 산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향후 남북경제가 좀 남북평화시대가 되면은 북한의 항만경제 특구와 로로선 연결 추진 계획까지 확대하게 되면 부산에서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운송하게 되는 다목적 물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해 닝보 그리고 극동러시아, 북한의 나진 선봉 훈춘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로로선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테르담의 포트 엑셀을 벤치마킹한 부산항의 포트 엑셀을 만들어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에 있는 선용품, 선박수리, 선박관리, 포워딩, 벙커리 등 다양한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ICT를 결합하여 기존의 전통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을 고도화 또는 새로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로테르담의 포트 엑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테르담의 포트 엑셀은 2015년에 출범하여 1천여 개의 이상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로테르담, 앤트워프, 싱가포르 등의 세계 주요 항만 도시의 지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운송 등 스타트업 물류 플랫폼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교육, 컨설팅, 그리고 해외 진출, 계약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84개의 스타트 기업 간의 계약 체결을 성공하는 등 성과를 가지고 있어서 부산이 꿈꾸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래 사진과 같이 항만 인근의 그 옛날 창고와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RDM은 2009년 로테르담 항만공사를 주축으로 조성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옛 조선서 건물을 산학협력 혁신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로테르담대, 델프트 공대, 알베다 전무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운 항만 중심의 신기술 개발 및 협력 환경 조성, 코워킹 스페이스 및 기술 교류 플랫폼 운영, 비즈니스, 교육 연구, 컨벤션, 창업공항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의 포트 엑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부산에서도 해운 항만 물류 산업 혁신 플랫폼인 부산형 포트 엑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술 전문으로 항만 물류 분야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수 서비스 기업 인증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위부산 페스트 박스 프로그램 운영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산 오션 플라자로 여기에는 기업 서비스 평가 및 품질 재고 지원, 우수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통합 플랫폼 개발 운영, 해외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지원, 디지털 마케팅 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부산 패스트로 박스로서 부산항 산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지주 회사 설립 등 특허 지원, 해운 항만 물류 관련 테크뱅크 구축 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류 R&D 스타트업 캠퍼스는 블록체인, 스마트 항만 등 ICT 기반 R&D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콜드체인 기반을 통한 신선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인호카페 등 오픈넷 등 창업 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되어
항만 물류 관련 블록체인 창업이 용이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로테르담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산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 항만공사에서도 R&D 및 항만 물류 관련 창업 타원으로서 과거 항운노조 건물을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로테르담 포트 엑셀보다 좀 미진하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은 비슷한 정도로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산, 조선, 해양금융, 해양문화관광 분야 주요 산업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 분야입니다. 첫째, 수산업 신성장을 위해서 해양생산기술 혁신 사업은 첨단 스마트 기술과 수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초연결 지능형 수산 지식화 사업, 시푸드 테크밸리 조성, 팩토리 테스트베드 및 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산 분야의 가치사슬 통합형 수산업 생태계 조성은 수산업의 가치사슬 간 수직 및 수평 통합을 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수산 TBC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가수산진흥원 설립, 그리고 K시푸드 글로벌 비즈니스 존 운영, 수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정체성 있는 기반의 수산업의 스마트 전문화는 수산업의 혁신 발전을 주도할 미래 수산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스마트 수산 인력 양성 또는 글로벌 수산 인력 교육 벨트 사업, 그리고 부산 수산 근대도시 제서사업, 재생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세 번째 사업은 부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종합육성 사업은 조선기자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종합육성 사업으로 조선업의 위기상황 대처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생태 DB 구축 및 지원, 조선기자재 산업 R&D 종합센터 운영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과거 2016년 이후에 부산 및 울산, 경남 지역에 조선 위기가 왔을 때 지역에 조선기자재 산업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및 AS 허브기지 구축은 해외 수리선박 애프터마켓 지원을 위한 수출 지원 공동 허브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자재 해외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수리부품 공동센터 등의 설립이 공동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해양기술 고도화 및 핵심기술 사업은 조선기자재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조선해양 글로벌 핵심연구센터 지원 사업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금융 분야입니다. 부산이 가장 취약한 해양금융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첫 번째, 해양금융시티 브랜드 구축입니다. 이는 해양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부산의 금융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해양금융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해양금융 중심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선박금융 특구 지정을 통해서 선박금융 은행이라든지 선박금융 중개인, 선사 등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대한민국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이 해양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만약에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해양금융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해양관광산업 기반조성은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친수공간 확보 및
해양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북한 재개발 지역에 부산형 해양 복합 리조트를 만들고 해양 스포츠 교육센터, 청소년 해양 레저 안전체험센터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부산 시민 행복 만리길을 만드는 것으로서 부산의 천혜의 자연환경인 산, 강, 바다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심축과 북한을 연계하는 도행길, 그리고 부산항 일대를 연결하는 수변길, 지역 이야기를 담은 테마거리 조성 등 부산을 걷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더 많은 컨셉으로 보행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유라시아 컬처 플랫폼 구축으로 문화로 특화된 경제자익으로 글로벌 문화 컴플렉스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K컬처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세계 예술인들이 모여들 수 있게 비자를 면제해주고 예술인들이 공동 창작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극지타운 조성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고 극지개척의 교두보를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극지연구소를 설립하고 극지해양 관련 연구 및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극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극지산업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북극해 지역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북극해 항로를 설명해 한 것 같이 자원 채집뿐만 아니라 극지에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 극지용 컨테이너 등 다양한 분야가 앞으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양 분야의 새로운 분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 R&D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해양과학기술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이전된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지역에 스템 빌리지를 만들어 해양과학 분야의 창업 및 클러스터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과거 물류기능 중심지였던 북한 지역이 부산 신항건설로 물류기능이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통합개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서 글로벌 신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재개발 지역을 경제자역으로 지정하고 북한 일대를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마리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북아 시대 해양 수도 실현을 위한 4가지 추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해양을 지향하는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내륙 지향을 글로벌화하여 해양 지향으로 바꾸고 화물 처리 기능 중심에서 해양 산업 중취 기능 확보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항만시설 및 산업단지의 개발에서 연계 복합 개발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해양 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는 해양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리칸유 총리와 두바이의 모하메드 국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주도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통합행정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관주도 정책 추진에서 기업 및 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국내 연안도시 간의 연계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는 과거 싱가포르 정책과 같이 해양산업의 분야의 글로벌 기업 및 본부를 유치하고 국내적으로는 동남권 및 전국 연안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가 요구됩니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특별광역 연합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에 공식하여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 방안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정책이 실현된다면 부산은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해양 수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반경 50km 이내에 동남권 주요 산업도시가 입지하여 메가시티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반경 1000km 이내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수도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5%,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국내 연안 해양 도시가 각각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바꾼 모양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대한민국이 부산이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부산은 글로벌 해양 수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좀 크게 인지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just 70 years, Korea has grown at a dazzling pace. It all began here in Busan. From 1950 to 1953, Korea endured 3 years of devastating war. Busan was inundated by 1 million refugees seeking sanctuary. However, it was their struggle to survive that created a surge of energy and planted the seeds of Korea's industrial prowess in Busan. Lucky Chemical, which I joined as a young man of 26, was one of such companies. We started with Lucky Cream, then moved on to toothpaste and plastics. We took on bigger challenges and never stopped innovating until LG Chemical became what it is today, a global leader in chemicals. Busan was the launch pad for many companies that went global and that propelled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usan has grown into a mega city with 10 million people living in the greater Busan Gyeongnam area. It is the bedrock of Korea's infrastructure industry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untry's growth. Busan's transformation inspired Korea's transformation. On the strength of our legacy and innovation, Busan is gearing up for another great transformation. Isn't it amazing? This AI-equipped electric car's fuel is a rechargeable battery made by younger generations. Busan is waiting to share its story of struggle and success with the world. We are waiting to create a new future together through Expo. I've been walking in the street in a new city. I've come to experience what I haven't before. And I'm a little scared, 'cause it's so new to me. But to wander through the city makes me curious. It's time for change. It's time for change. It's time for change. It's time to. It's like a dream of the sky, but it's real in my sight. I
it, the wonder of say. Everything what you dreamed it, the wonder of say. Hold me tight. We will light the city bright. Whoa, whoa. Close your eyes and make a wish tonight. Alright, alright. It's like a It's like a dream.